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령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 에스더스. 역사서의 처음 부분이 여호수아,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 여호수아, 예수아 같은 이름이죠. 그걸 시대마다 좀 다르게 읽어서 그랬는데 또 기록도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어갖고 우리가 여호수아하고 하면은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뜻의 이름으로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예수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것이 야소, 우리가 하는 야소죠. 야소교, 그 한자로 중국어로 야소 이래 됩니다. 이 야소에서 에스더하고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이 우리나라 그 가야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다.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다. 가야, 야소 같은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된다 이거죠. 여호수아에서 그 역사서에서 그렇습니다. 역사서 여호수아에서 에스더 사이에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현 시국을 진단하는, 분석하는 어떤 방편으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래 오고 있는데
지금의 정국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다. 그런 것을 선포했는가 하면은 그 3일이 지나서 에스더서에 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00년 이상이 지나는 거죠. 1000년 이상이 지나면서 이제는 참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아무도 지금 알아주지 않는 바사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몇 명이 그렇게 보통 사람들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지금 바사와 메대에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하고 교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진 유대인들이죠. 자꾸 떨어지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더구나 고레스 시대에 그 바벨론에서 포로 왔던 그리고 돌아간 그 스가랴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피해라. 요저 스가랴 2장 7절에 이제 너는 피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아수에로 왕 때에 있는 이 에스더 주변에 있는 등장하는 유대인들, 불임절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은 참 표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 해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간 아무도 자기들이 있는 존재를요 알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이 가운데서 결국 불임절이라 하는 이 사건을 만들었으므로 에스더서가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어떤 사연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연하고 대한민국에 걸어오는 걸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내용보다도 이 내용이죠. 가야국 형성, 이런 지금 요 내용이 이제 지금 에스더서와 관계된다. 대한민국의 가야국 형성.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당군, 단 할아버지로부터 넘어오는 북쪽으로 넘어오는 이 대한민국의 형성,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넘어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이것이 건국기동으로 신앙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표현. 이것도 우리가 불임절이라 하는 사건하고 연결해서 불임절의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이 건국기동할 때 건국을 일으키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선지자적인 그 위치로 인정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지내왔다. 그런데 이제는 70년 후에 대한민국의 지금 사태, 정광훈 목사가 나타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구조의 건국기동에, 즉 대한민국의 국가혼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의 역사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흐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이 건국기동을 통해서 70년이 지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있다면 이 건국기동은 계속 넘어가야 된다.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현재 이 정광훈 목사가 이걸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국민혁명이라 해서 지금 부흥회를 일으키고 있다. 같은 내용으로 본다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3일 안에 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에스더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죠. 기록.
기록물이 남아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각 나라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물로서 성경이 주어졌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또한 성경을 전혀 배제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2012년 이후로 전 세계 인류간에 전 세계 알리는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성경에 적용을 하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 성경을 적용하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 전부 다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게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해야 되는 하나의 그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국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인간이 일으킨 2000년병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서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고, 그리고 결국은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것은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바로 이 진성앞에 경제종사자로 들어와야 되는 인간들의 콜링이라,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사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구조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풍선합배와 진성합배 경제종사에서의 어떤 갈등 속에서 인류가 공존이라, 공존. 지구의 지구라고 하는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에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방주 짓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놓은데도 불구하고 노아만 살아있듯이 이 진성앞에 경제정사 모든 인간들을 다 콜링하지만은 들어가야 될 자가 있다. 요 들어갈 될 자에 대한 지표, 어떤 기준,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위치가 그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공산주의와 겉으로 드러나는 대한민국에 사면 공산주의와 대치, 그래서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또한 이보다 더하게 교회가 있다. 교회.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그 국가의 형태에서는 이런 싸움이 있지만은 교회가 싸움이네. 교회. 교회는 결국은 예수라 하는 이름, 이것을 계명을 해서 사탄회로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지금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정가원 목사의 걸어가는 걸음은 두 가지 걸음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정체성에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나타내서는 하나님의 앞에서 선지자적인 요소가 있느냐 하면은, 또 다르게는 인류 전체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예수님을 교회 머리를 하고 있던 그 교회가 지금 정가원 목사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내용에 교회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그런 정황을, 이게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복잡하게 나오죠. 그 복잡하게 나오는 현재적인 내용의 하나의 사건을 지금 우리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지난 작년에 있었던, 금년이죠. 4월 15일 날. 작년이네. 작년 4월 15일이네. 금년? 작년 4월 15일 날, 조작 투표 부정. 선관위가 지금 이게 부정을 저지른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선거 부정 사건, 선관위가 조작한 선거 부정 사건입니다. 이걸 공병호 TV에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공병호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고되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이번에 선거 부정을 획책한 분들은 좀 정도를 걸었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니까
절대로 고성능 인쇄기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완전 밤제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이번 총선이 끝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몇만 장을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이 무척 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프린터로 된 사전투표지로 둔갑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번 재검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선관위 측에게는 범죄를 도모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고 또 4.15 총선의 무결성 문제를 집요하게 추구해온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행운입니다. 일반인들은 속이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인쇄물과 그리고 프린트물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범죄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정말 인쇄기를 사용해서 절대로 인쇄해서는 안 되는 사전투표지를 인쇄물로 만든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패착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 패착이 3.15 부정선거와 같은 그런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한 그 패착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방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란 것은 어떻게 앞으로 번져나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로 out of control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참 세상 일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정도를 걷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범죄라는 것은 덜미가 잡히게 마련입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나간 인쇄 전문가 생생정은 큰일 났다를 보고 무려 1,000여 명 이상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제시한 분 가운데 특별하게 인쇄 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계신 인쇄 전문가들이 남긴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는 4.15 총선의 무결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인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이것저것 필요한 부분들을 읽고 또 재구성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인쇄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 오신 분들의 짧은 의견, 긴 의견 가릴 것 없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이것이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4.15 총선의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하는 것은 이런 의견도 포함이 됩니다. 인쇄 분야의 전문가가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나라가 정상국가로서 다시 궤도를 수정하고 돌아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용케이님입니다. 인쇄물과 잉크젯 프린트에서 출력된 것을 간단히 확인하려면 30배 정도의 확대경, 이른바 룹배로 보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물은 그라비어 메쉬롤 자국으로 작은 둥근 점들이 보이지만 프린트물은 잉크를 뿌렸기 때문에 메쉬롤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인쇄 방점이 인쇄물에서는 생기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에서는 인쇄 방점다운 인쇄 방점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결국은 절대로 사용해서 안 되는 그런 인쇄 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이 인쇄 방점의 행성 여부가 승부를 가른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케이님입니다. 인쇄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100% 인쇄기에서 나온 인쇄물입니다. 여기서 인쇄물이라는 것은 바로 4분의 1 정도가 초록색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나온 바로 인천 연수구에서 배춧잎 투표지를 말합니다. 다시 김성케이님의 의견은 계속됩니다. 앱선 프린트에서는 기술적으로 이런 출력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국내 인쇄물 제작은 제작 과정이 엄격해서 이런 불량 인쇄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 어떤 나라의 지원 아래에 이루어진 불법 사기 선거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성케이 현재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의 의견입니다. 100% 배춧잎 투표지는 인쇄계에서 나온 인쇄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보엘님입니다. 보통 인쇄 과정에서 다른 인쇄물을 변경할 경우 드럼에 묻어있는 이전 잉크 자국을 화학약품으로 몇 번이고 닦아내고 또 드럼에 남아있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여분의 파지 등을 이용해서 몇 번 파지에 인쇄하여 닦아냅니다. 현장 분들은 100번 정도 파지에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를 닦아낸다고 하면 남은 그런 잉크를 비례대표 용지 모양이 있는 것으로 봐서 비례대표 용지도 그곳 같은 인쇄소에서 인쇄했고 같은 기계를 사용했고 사전투표 용지도 그곳에서 인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상K님입니다. 인쇄를 조금만 아는 사람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없이 보이는 사전투표 용지도 전량 검사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전부 인쇄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재건표 결정을 미룰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배춧잎뿐만 아니라 정상으로 보이는 것도 같이 인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인쇄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범죄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왜 우리가 인쇄를 했던가? 그때 뭔가 눈에 띈 게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대, 20대, 30대 앱선 프린트를 통해 밤새도록 돌리면 수만 장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못했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파국을 나라 전체에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현재인입니다. 공박사님 인쇄기기로 했다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배춧잎 투표지가 작은 망점으로 형성됐다면 그것은 100% 인쇄된 겁니다. 작은 망점. 앱선 프린터는 잉크 분산식이라서 작은 망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은 인쇄기로 인쇄로 된 사전투표지는 작은 망점이 정교하고 규칙적입니다. 그러나 앱선 프린터는 잉크 분산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규칙적인 방점이나 방점다운 방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동비님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를 룻배, 확대경으로 보면은 잉크젯으로 했는지 인쇄기계로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당장 부정선거자를 은벌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해설은 1만원짜리 룻배, 확대경, 확대기 혹은 돋보기를 사용해서 보면 망점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사전투표장에 사용하는 앱선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는 망점이 엉성하고 조악하고 거칩니다. 그러나 인쇄소에서 고성능 컬러 인쇄기는 이번에 인천 연수구의 사전투표지를 인쇄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고성능 컬러 인쇄기는 잉크를 묽게 해서 인쇄 품질을 더 낮추어 가지고 좀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룻배와 확대경 같은 걸 사용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물이 갖고 있는 공통점, 즉 정교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그런 인쇄 망점이 바로 형성되어 있다. 벗어날 수 없는 증거물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범죄에 계획하고 또 추진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난국을 돌파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관심에서 있게 지켜볼 뿐입니다. 또 통을 갈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워낙 기상천외한 일을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렇게 국가 차원의 공적 기관이 동원돼 가지고 선거를 조작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뭐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오로지 인간은 믿지 못하지만, 상황은 믿지 못하지만 오로지 유권자들이 발로 뛰어서 만들어낸 선거 데이터는 믿을 수 있다. 숫자는 정직하고 숫자는 참이기 때문에 오로지 숫자에 집중해서 4.15 총선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혹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믿을 수가 없죠. 아무리 친한 지인들도 내일 배반할 수 있지만 숫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배반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숫자는 일어난 것을 그대로 정언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뭐 부정선거가 어딨냐 이런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거나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지나치게 아주 천진난만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인간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도모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나라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죠. 그러나 숫자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만들어낸 통계학은 과학입니다. 지금껏 과학적 사고입각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 편견이나 이런 것은 없음을 거듭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함께 정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특징이 지금 정가원 목사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일이 이러는 것은 정가원 목사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특검단하고 지금 정보원이 있어요. 북한 정보원이라고 운영을 국민혁명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연구소죠. 북한 정보원 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한 대로 지금 누구야? 방금 공병호 씨가 이야기했던 대로 과학을 믿는다 하지만 숫자를 믿는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대한민국 상황이다.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불임절. 대한민국이 현재 이승만 대통령의 70년 후에 나타나는 이 내시 문재인 이 정국. 이건 지금 같은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빠르게 인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갈 수 있다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